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2일 월요일 오후 7시 10분입니다. 오늘 밖에서 놀다 온다고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세계 증시는 그러나 뭐 특별한 일 없이 잘 혼자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방향을 위쪽으로 한번 좀 틀었고요. 그 박스권이다가 지난주에 돌파 한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오랜 박스권을 돌파 한착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인 거죠.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 등장을 했고요. 장대 양봉의 이런 위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떤 연속적인 급등 뭐 이런 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계속해서 지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먼저 좀 많이 올랐던 친구들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좀 옆으로 기거나 조금 하락을 하면서 일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피로 감소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시장은 아무 일 없이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이미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뭐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뭐 그다지 잘 영향을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계속해서 이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사실 오늘 뭐 장중에 시장이 좀 등락을 왔다 갔다 여러 가지 이슈를 갖고 등락을 하긴 했지만은 물론 사실상 이런 이슈들이 그 시장에 별로 영향을 못, 네, 그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슈들이 영향이 아예 없는 이슈들은 아니고 좀 중요한 이슈들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이 이런 이슈들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라고 하기에는 시장은 그냥 추세대로 흘러가는 흐름 중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잘 올라가고 있고요. 특별히 뭐 상승 추세에는 특별히 뭐 변함 없고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하방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계속해서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뭐 손해를 절대 누적시키면 안 되죠, 그죠? 또 그리고 투자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하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긴 있지만 타이밍이 중요하죠. 지금이 하방으로 베팅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까? 솔직히 일단 뭐 지금일 수도 있지만 근데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래쪽으로 베팅하고 싶으면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하려면은 조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저는 타이밍은 일단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봐도 전반적으로 그죠? 전반적으로 시장 강하기 때문에 뭐 누가 봐도 일단 지금은 일단 타이밍은 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아래쪽으로 베팅한다. 지금 당장 베팅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냐?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아닌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 위험 관리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뭐 이런 관리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하여튼 손해를 계속해서 누적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 살아남아야 다음번에 내 아이디어를 또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살아남는 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견딜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뭐 나는 수익을 깔고 있다 아니면 어디 저항을 못 넘어갔다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좀 그죠? 위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인플레 계속되고 있는 거고 은행 위기도 뭐 계속되고 있는 거고 뭐 부채 한도 협상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각종 뭐 경기 지표 둔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도 있는 거고 아무튼 지금 이런 것들은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투자 아이디어로 하방 투자 아이디어로 이런 것들을 하방 투자 아이디어로 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타이밍은 조금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일단 좀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이번이 이제 거의 마지막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세계 증시가 거의 대부분 다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그냥 한 번 전환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 번 확인을 거쳐서 차분하게 안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확인도 몇 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베팅을 한다면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아래쪽으로 베팅을 한다라면은 이건 마지막 베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근데 아무튼 지금 당장이냐? 일단 그건 아닐 수 있다고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하방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베팅을 하고 싶어도 지금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전에선 그죠? 실전에선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 단 하나 있습니다. 그죠? 부채 한도 협상 이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슈는 아무튼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도 주목을 하고 있고 그만큼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슈는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는 저의 시나리오는 지난주 영상에서 금요일 토요일 날쯤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들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채 한도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안 됐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일들, 뭐 예를 들면 미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든가, 이런 문제 생길 수 있고,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타결이 돼버리면 이로 인해서 유동성이 흡수가 돼가지고 지금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던 증시가 꼬꾸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점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조금 좀 구체적인 숫자를 좀 오늘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만 좀 더 보충을 하자면요,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얼마나 이제 유동성이 이제 흡수가 다시 될 수 있겠느냐라는 점을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말에 나온 기사였는데요. 보시면은 그 TGA와 관련돼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TGA, 재무부의 현금 계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재무부의 현금 계좌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그 부채 한도가 이제 제한됨에 따라서 재무부는 가진 현금을 풀어갖고 지금 내야 될 돈들을 겨우겨우 메꾸고 있는데, 이 재무부가 가진 현금이 지금 거의 다 떨어져 갖고 4월 말에 2,900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680억 달러가 됐다. 이번 주 수요일엔 이게 얼마로 돼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사실 뭐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가 디폴트 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라고 저도 물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 이렇게 TGA가 줄어드는 꼬라지를 보면은 뭐 어떻게 디폴트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용등급 강등, 어떤 뭐 디폴트에 대한 위험, 이런 거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죠? 2,900억 달러였던 그 현금이 680억까지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다음번에 TGA가 보충되는 시간이 6월 15일인데 지금 5월 22일이니까 한 달이 좀 안 남았죠. 아무튼 굉장히 긴 기간인데 680억 달러로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죠?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내용일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좀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정도는 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협상이 타결됐다, 협상 타결되고 나면은 이제 다시 그 TGA에 현금이 보충이 될 텐데, 채권 발행을 해서 재무부가 다시 TGA를 빵빵하게 채워 넣을 텐데 얼마나 채워 넣을 것이냐 관련된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게 기사 제목은 요겁니다. 부채 한도 협상 타결되면 뭐하나, 유동성 고갈 후폭풍 우려가 있다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좀 전에 방금 보여드렸던 이겁니다. TGA를 얼마나 채워 넣을 것이냐. TGA가 6월 말 5,500억 달러, 3개월 후에는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다시 TGA를 채우게 된다면은 6월 말, 그러니까 한 달 뒤에는 5,500억 달러, 지금 680억 달러란 말입니다. 근데 6월 말 되면 한 달 후인데요. 한 달 후에 5,500억 달러까지 채워 넣겠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5,500억 달러면 얼마나 되냐면은, 지금 연준이 QT 하고 있죠. QT, 그 대차대조표 축소를 하고 있는데, 대차대조표를 한 달에 950억 달러씩 축소를 하고 있단 말이죠. 대충 1,000억 달러라고 할게요. 5달치입니다. 5달치. 5달치를 한 달 만에 채워 넣는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어떤 5달치 분의 대차대조표 축소에 해당하는 그런 긴축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러한 대규모 국채 발행은 기준금리를 25bp 올린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BOA의 분석이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심각한 긴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어느 정도 되냐? 그렇게 되면은 이 정도가 될 수 있다. 한 달 만에 5달치, 6달치에 해당하는 그런 긴축이 시행될 수 있다라는 거. 또 그리고 뭐 3분기 말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 하고 있죠. 한 달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차대조표 축소가,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한 달에 1,000억 달러씩인데, 1,000억 달러씩 해가지고 이 1조 달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한 거의 3분기 말까지 기존 대차대조표 축소 QT 하던 거 거의 3분기 말까지 10달치 QT에 해당하는 그런 양을 발행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전부 다 급격하게 유동성을 빼앗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죠? 한 달 만에 5달치, 3분기 말까지 10달치의 그런 긴축을 시행할 수 있다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런 걸 보면서 하방으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폭풍이 얼마나 될지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뭐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멀쩡한 상황에서도 은행들이 나가 떨어지는데 저렇게 한꺼번에 유동성을 끌어당기면 은행들이 멀쩡한 게 있을까, 또 그로 인해서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해 보는 거는 뭐 논리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뭐 나머지 이제 오늘 있었던 흐름들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뭐 다들 가던 길 같다고요, 그죠?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은, 일본이 진짜 강합니다. 그죠? 일본이 정말 강해서 계속해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었는데요. 역사적 고점을 완전히 넘어서 가지고 지금 아예 이제 레벨업까지 했고 굳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거를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이쪽 자리가 어떤 중요한 전고점인데,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갔다, 개인적으로 좀 충분히 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원래 지금 약간 슈팅이 걸려 있거든요. 세계 증시가. 일본 증시는 특히 그 대장이니까 슈팅이 더욱 강할까 걸렸을 거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누가 봐도 좀 단기적으로 좀 오버슈팅이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고점을 이렇게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더욱더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보면서 오버슈팅이니까 뭐 당장 하방 베팅을 하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슈팅이 걸려있기 때문에 고점을 잡으려 하지 말자라는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간다라고 예쁘게 봐주시고, 이후에 이제 방향성이 전환이 되면은 이후에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을 하면은,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뭐 베팅해 보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그죠? 지금은 아닙니다. 그죠? 오늘도 얘는 추세대로 강하게 오른 거고 계속해서 세계 증시의 급등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을 대장으로 해서요. 그리고 일본 다음으로 강한 유럽은 오늘 일단 한 2거래일 동안 급등하고 나서 일단 좀 쉬어가고 있네요. 그러나 이러는 건 아직까지 방향 전환으로서의 의미는 크게 없다. 그죠? 아직까지는 상승 중 가벼운 조정입니다. 이 자리는 지금 무거운 전고점 저항에 해당하는 자리인데, 전고점 저항에 걸려가지고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적당한 조정을 잘 보이고 있다라고 봐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락이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 아직 상승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오늘 올랐는데 박스권이라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문제가 아니고 이 위안화가 문제인데, 위안화는 뭐 보시다시피 지난주인가 아니면은 이번 주였나, 지난주였나 오늘이었나, 위안화 7위안 넘어가니까 중국 당국에서, 인민은행에서 외환시장 개입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뭐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입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나서 살짝 조정 주고 다시 양봉 나오니까 일단 얘도 잘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죠?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죠? 얘도 추세대로 잘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뭐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모든 게 지금 추세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추세에 벗어나거나 이상한 건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역시 추세대로, 그죠?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강합니다. 아무래도 뭐 반도체 친구들이 강해서 그런 것 같은데, 반도체 친구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슈팅성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근데 상승 추세니까 얘도 상승하는 거 자연스럽죠. 얘네들이 뭐 강하니까 특히 코스피가, 대형주들이 잘 가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신나게 잘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이런 움직임도 보시다시피 변동성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콜옵션들이 굉장히 또 살이 붙으면서 변동성 지수에 이렇게 살이도 굉장히 또 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좀 보시면 지금 이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일단 돌파한 작을 한 건데요. 매우 중요한 자리가 여기 이 자리죠. 물론 뭐 일본 증시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고 그런 중요성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코스피도 보시면은 상승 추세 전환 이미 예전에 됐고요. 이번에 상승 추세 전환을 재확인한 겁니다. 재확인한 거기 때문에 뭐 이쯤 되면은 사실 이제 명목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방을 볼 근거는 일단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약 코스피를 하방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특히나 손실을 누적시키고 있다 그러시면은 이건 버티시면 안 될 겁니다. 이건 다시 잡으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잡으셔야 된다고요. 그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근데 이런 넘어간 모습들이 지금 엄청난 급등, 특히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는 등의 이런 모양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의심 정도는 해볼 수 있죠. 그죠? 지금은 의심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베팅은 아닌 것 같죠. 그죠? 이 아래쪽으로 간다는 의미 있는 그런 신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직 베팅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타이밍이 생명인데 아직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양봉이니까. 예. 여기가 고점이 아닐 수 있으니까 하여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그 개인들의 콜옵션 순매수가 누적되고 선물이 급등을 하고 변동성 지수도 동반으로 급등을 하고 콜이 막 난리를 부리는 걸로 봐서 야 이거 엄청난 오버슈팅이긴 하다, 오버슈팅이긴 맞긴 맞다. 이제 이 피로감을 어떻게 풀 것이냐. 여기서 피로감 잘 풀면 완전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돼 갖고 이제 하락은 끝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B끝 잘못해 갖고 부채한도 협상 이슈와 잘못 연결돼 가지고 이 급등의 피로감을 잘못 풀면은 다시 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 하여튼 아직까지는 잘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뭐 보시다시피 지난 그 금요일 날에 중요했던 저항을 이 매물을 소화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단기 하락 추세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코스닥은 이 지금 다중 고점형을 만들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중 고점형, 예를 들면 여기 어딘가 또 이번에 올라올 고점, 다중 고점형 만들 수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혼란한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죠? 아직은 단기 하락 추세가 완전히 극복된 건 아니라 아래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이렇게 고점 높아지면서 추세대로 이게 상승하는 이런 식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고점형 될 수도 있는 거고, 엄밀히 따지면 좀 그런 혼란한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스닥은 분명히 일단 상승은 멈추긴 멈춘 겁니다. 그죠? 요렇게 N자로 잘 올라놓고서 멋지게 올라놓고선 분명히 이제 여기서 단기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어떤 전반적인 큰 상승은 일단 멈춰놓은 상황이죠. 그죠? 요 정도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나 아래쪽이나 어느 쪽으로도 일단 둘 다 베팅은 할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이 세계 증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죠? 그런 거하고 좀 연관을 좀 시켜서 보면 충분히 이 다중 고점형 만들어내려는 그런 가능성도 뭐 이야기는 할 수 있는 뭐 그런 때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전히 이래저래 지금 하방을 당장으로 베팅할 타이밍은 아니지만 하방 포기하기는 조금 아쉬운 그런 구간에 와 있다. 계속해서 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뭐 환율은 뭐 증시 강세 이런 걸로 인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은요. 워낙 강세, 그죠?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중요한 어떤 지지선이 있는데 붕괴시키면서 내려왔으니까 일단 가야 될 때 못 간 겁니다. 위로 올라갔어야 될 때 일단 못 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좀 일단 내려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물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제 더군다나 뭐 은행 위기니 뭐니 뭐 부채 한도 협상이니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굳이 달러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이, 평단가 좋으신 분들이 여기서 그 달러를 포기하기는 아쉬울 것 같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냥 지켜보자, 뭐 이 내용이에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미국 증시는 뭐 있겠습니까? 오늘 그 코스닥이 아니죠, 참. 나스닥은 기본 뭐 잘 올라가고 있고요. 중요한 지지선은 13,750 정도 되는 자리고요. 13,750 정도 붕괴되지 않으면 그냥 뭐 눌림입니다. 그 전까지, 이거 붕괴되기 전까지 눌림. 위쪽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고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더군다나 그 13,750이라는 자리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위쪽에 목표치 크게 열린 거예요. 다음 마디 정도까지 열린 겁니다. 다음 마디를 제가 봤을 때 여기 정도 부근인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요. 지금 저도 한 14,530 이 정도 자리 부근까지는 그 다음 마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지금 저도 자세히 보진 못하고 있는 건데, 왜 이게 나오냐? 대략적으로 지금 여기 어딘가가 이제 어떤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가 지금 보시면 지난 여기 2021년 10월 달에 만들어놨던 저점, 또 그리고 이런 자리들이 여기 어떤 2022년 2월 달에 좀 싸웠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죠? 하여튼 이런 자리 부근이 대략적으로 조금 좀 어떤 다음번 어떤 목표치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13,750이라는 어떤 마디 자리를 돌파한착했기 때문에 다음번 마디가 지금 저도 영상 녹화 진행 중이라 어디를 보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건 아직 저도 명확하진 않은데, 하여튼 지금 목표치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 정도 잡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한 14,320, 330 역시 이 정도 자리가 제일 맞는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이 자리까지는 그 목표치 많이 열려있다. 한 3, 4%더 목표치 열려있는 겁니다. 수월하게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 계속
수익 계속 누적시키시면 되고요. S&P는 뭐겠습니까? 4200짜리가 중요한 어떤 자리죠. 4200 아직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 계속해서 싸움 지켜보시면 될 겁니다. 4200 붕괴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근데 힘은 좀 약하죠, 그죠? 그리고 뭐 저항이 딱 봐도 이런 데 보입니다, 벌써. 22년 8월 달에 만들어놨던 고점 이런 자리 대략적으로 4300 정도 되는데요. 얘도 일단 뭐 4200 넘어섰기 때문에 4300까지 목표치 열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하여튼 다 잘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딘가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함부로 아래쪽으로 봐서는 안 될 수 있겠죠, 그죠? 이 정도를 이야기하면은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달러 계속 박스권 있고요. 달러가 이렇게 박스권 와 있기 때문에 환율도 사실 그죠? 달러 들고 계신 분들도 조금 좀 포기하기 좀 아까울 수 있고요. 금리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박스권에 와 있고, 지난주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어떻게 풀지도 약간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혼조합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지금 다들 전반적으로 좀 혼조한 분위기인데, 혼조하니까 뭘 보고 있겠어요? 이제 어떤 이슈를 찾아보고 있겠죠, 그죠? 이슈에 반응해야겠다라고 이슈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이슈는 부채한도 협상이 될 거고요. 부채한도 협상은 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하여튼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거 좀 잘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더는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이번 주 특별한 이슈도 없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그런 기사들 잘 찾아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 포지션과 다르게 가든, 뭐 나와 포지션이 주식시장에 함께 가든, 나한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 있든 언제나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